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공한 주식 부자의 투자 방법 슈퍼개미 정채진씨 2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챕터는 챕터 4 투자의 기본, 입문 방법, 성공 사례를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추천도서 20선입니다. 입문 방법으로는 주식 투자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매일 1시간 반 이상을 공부해야 한다. 종목 분석도 좋고 관련 서적을 읽어도 좋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공부를 하고 엄선한 종목 5종목 이내로 집중 투자를 해보고 처음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로 충분히 최소 40%에서 50%의 수익률을 3번 정도 경험을 하고 나면 종목 수를 여기서 5종목에서 좀 줄여나가면서 투자를 해보라고 권했고요. 그리고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났더라도 이런 손실로도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령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났더라도 실패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고, 물론 처음에 시작하여 공부를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기존에 설명했던 5종목 분산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소액으로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것은 실적에 의해 상승할 때보다 테마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승할 때도 많은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실력으로 착각하여 다음 투자에서 잘못된 판단, 너무 자신감이 넘치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위험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자만하다 보면은 내가 좀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충분히 경험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덤볐다가 큰 금액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손실 나는 경우가 이제 다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하신 것 같고요.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안에 최대 3년 안에는 수익이 나와야 하고 2년에 수익 40%가 발생하면 달리로 1년 20%의 수익이 나와야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분산 투자했던 5종목 중에서 3종목이 처음 투자했던 아이디어대로 수익이 40% 이상 나와줘야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고 확실한 종목에 과감히 집중 투자를 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손해니까 손실 중이더라도 이런 종목이 있다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침몰하는 배에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2년간 보유했는데도 수익이 제자리라면 실패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패는 아니라고 말했고요. 이유는 2년간 보유하며 계속 기업을 추적하고 공부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전략을 또 수정하게 되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 또한 얻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렁설렁 공부할 바에는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했고 1년 정도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이론적으로 먼저 1년을 공부를 하고 그 뒤에 또 1년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며 지금까지 말했던 5종목 분산 투자죠. 이렇게 경험을 쌓고 나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읽어야 할 추천 서적 20권의 리스트를 준비해와서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늦어도 3년 이상 꾸준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실력을 쌓으면 이 정도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리 대표 같은 분들은 평생 보유하라, 주식을 사서 팔지 말고 평생 보유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MC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투자에 대가시고 삼성전자 같은 우량 종목을 장기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 기업의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니까 평생 보유하기에는 정말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종목이 아니고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런 버핏도 팔아야 할 때는 매도한다고 설명했으며 추가적으로 김동완 소장도 워런 버핏이 매도하는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대로 달성이 되었을 때 이때는 아주 좋죠. 수익도 났을 때니까. 두 번째로는 더 좋은 종목을 찾았을 때, 세 번째로는
나의 실수를 내가 인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크고 경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 예측이 더욱 어렵고,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의 안목은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했기에 2, 3년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손실이 나면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복리의 마법이 깨지기 때문이라고 했고, 단순히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주가가 싸다고 이거 저평가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이테크 사업이라든지 너무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런 경우는 이제 피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영진이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주주총회에 나가서 대표에게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보통은 대표의 형식적인 답변이 오지만, 가끔은 진정성이 느껴지는 조금 특별한 답변이 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표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피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종목을 매수하면 기존 설명대로 수익을 낼 확률이 70% 정도 되고, 장기간 꾸준히 반복하여 투자를 하면 충분히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를 만들어라 부분인데요. 과거 KG 이니시스에 투자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예를 들었습니다. 과거 인터넷 쇼핑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4개의 회사가 경쟁 중이었고,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사업 계획서와 뉴스를 등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상장 당시 퍼는 30 정도 되었으나, 이 종목을 발견한 2012년도 중순쯤에는 퍼를 계산해보니 퍼가 9배 정도로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최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녀보니 인터넷 쇼핑을 사용하는 비율이 50% 정도였으며, 한 번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너무 편리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세진 씨도 사용을 해보고 너무 편리해서 계속 사용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뒤까지도 이 시장이, 그리고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매출의 성장률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액이 4년 동안 7, 8, 9, 10년 4년 동안 2배가 늘어나는 동안 영업이익은 6배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만의 장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순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 100명으로 매출 100억 원도 될 수 있고, 동일한 직원 100명으로 매출 1000억 원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정비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수록 수익률은 더욱 좋아지는 이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장의 가능성을 상, 중, 하 3가지 케이스의 시나리오로 가정을 해보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장이 가장 낮은 하 시나리오로 생각해봐도 긍정적이었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장기 성장성이 좋았으며,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이었고 P9였으니까요. 그리고 경영진이 이 사업에 일찍 뛰어든 유능한 사람이었고, 회계 정책을 봤을 때 무형자산을 쌓는다든지 그러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차입금이 높거나 무형자산을 쌓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따져봤을 때 투자에 적합한 회사였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줄까 생각해봤는데, 식당 운영으로 비유하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식당이 있다면 인수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누구나 인수할 거라 생각했다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투자를 진행했고, 이후 사람들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주목하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며 회사의 실적도 상중하 세 가지 시나리오의 케이스 중에서 중의 시나리오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오면 최대한 많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때 당시 자신은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도서 20선입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 책을 1년간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그 다음 1년은 소액으로 5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실전 경험을 또 쌓으라고 했습니다. 맨 첫 번째 단계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부분인데요. 정세진 씨가 책 20권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치 투자가 쉬워지는 V차트. 여기서 이제 별표 쳐놓은 거는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 비교적 입문자가 읽기 쉽고 내용도 좋다고 제가 판단한 책들은 앞에 별을 붙여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투자가 쉬워지는 V차트, 그리고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 워런 버핏 바이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왜 채권쟁이들은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 가치 투자의 비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악함의 투자법. 저는 이 책을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가치 투자의 귀재, 존 데프의 수익률 5600% 신화를 쓰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 책도 꼭 읽어봐야 될 책 중 하나죠. 가치 투자를 말한다, 내일의 금맥,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 금융 투기의 역사, 치과의사 피트씨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 마지막 담도 투자. 방송에서 정치진 씨가 했던 내용을 제가 듣고 거기서 이제 요점을 타이핑해서 이제 방송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방송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요점만을 정리해서 적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모든 대화 내용을 다 적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정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가치 있는 대화예요. 이분이 투자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을 쌓아왔던 부분에 정수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과 함께 정체진 편을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길, 청취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정체진 씨처럼 성공한 주식 부자가 되는 날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